불박차 앞차들을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에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가죠. 눈이 내려서 미끄러운 눈이 아직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줄줄이 비보호 좌회전, 줄줄이 비보호 좌회전, 줄줄이 비보호 좌회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버스가 버스가 직진해 오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요 불박차 앞차들을 따라서 버스가 당연히 브레이크 한 번만 잡아주면 되지. 그래 미안해요. 나 먼저 갈게요. 버스 저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때 불박차는 내가 얼른 먼저 갈 수 있겠지. 근데 앞에 차들이 쭉 빠지면 괜찮은데 앞에 차들이 조금 머뭇하면은 내가 다 못 빠져나가겠죠. 이 상황에서 앞에 차들이 이때 아이고 2차로 차는 우회전 여기 오는 버스 상당히 멀리 있다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버스가 빨리 왔습니다. 이럴 때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버스는 자기 신호에 왔어요. 자기 신호에 왔고요. 이럴 때 버스는 눈이 2cm 네, 이 정도 쌓였으면요. 그러면 50% 감속해야 돼요. 그리고 빙판이죠. 당연히 50% 감속해야 되는데 버스가 감속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감속했으면 이 정도면 한 50m는 50m 좀 더 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버스가 저기서 당연히 설령 50%를 감속한다 하더라도요. 빙판길이 쭉 미끄러지죠. 따라서 지금 저 상황에서는 버스가 오고 있으면 앞에 차들은 나갔지만 나는 좀 기다렸어야 됩니다. 이번 사고는 버스에도 잘못이 있어요. 50% 감속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감속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버스에도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차가 위험하게 들어갔죠. 비보호 좌회전할 때 특히 눈이 와서 미끄러울 때는요. 저기 충분히 내가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가는 차들이 천천히 가잖아요. 그럼 내가 쭉 못 빠져주죠. 미끄러서 쭉 못 빠져주고요. 버스가 나한테 쭉 미끄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특히 늦길에 맞은편에 차 없을 때 들어가십시오. 눈이 많이 내린 날 그리고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런 날은 빙판길이 되죠. 그런 경우는 자동차를 안 끌고 나오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큰 차, 버스, 전철,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죠. 커야 덜 미끄러집니다. 그런데요. 큰 차도 미끄러져요. 예, 큰 차도 살짝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쭉 미끄러집니다. 저 앞에 사고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찰차인가요? 네, 경찰차 출동해 있고요. 그래서 2차로 이쪽에는 사고 나서 1차로 쪽으로 갑니다. 가는데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안 돼.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 들어보시죠. 어떤 내용일까요? 가겠습니다. 예. 자, 천천히 가고 있어요. 천천히 가고 있는데 호루라기 소리 들리고요. 우와! 안 돼! 안 돼! 두 번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겨우 멈췄네요. 이 버스가요. 후방 영상은 없는데요. 내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디오돈 버스가 여기서요. 나를 좀 이따가 여기요. 여기서 나를 때렸어요. 나를 툭 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쭉 밀리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차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들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들고 안 돼. 아니 버스가 날 밀어. 안 돼. 쾅. 아이쿠. 맞으면 그 버스가요. 저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가 1차로에서 2차로 피하면서 이제 나타나요. 저 버스가요. 아이 참나. 예, 이렇게 빙판길에서는 진짜 방법이 없으면 내가 천천히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버스가 툭 때리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안 돼! 핸들이 차가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들고 그리고 결국은 중앙부리대 쿵쿵쿵 하면서 멈췄는데요. 진짜 버스의 100% 잘못이죠.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요. 예. 그리고 내가 중앙부리대 들이받은 거 그것도 역시 버스가 날 때려서 통제가 불능이니까 된 거죠. 예. 100대 0이지만 그러나 100대 0 되면 100대 0보다도 사고 안 나는 게 좋죠. 저렇게 큰 차도 미끄러집니다. 그래 조그만 차는 진짜 더
통제가 안 되죠. 하여튼간 눈말이 내려서 빙판길에는 가능하면 차 놔두고 출근하십시오. 이 영상에서요. 원래 이 도로가 제설 작업이 잘 된대요. 평소에는. 근데 새벽에 내렸어요. 이른 새벽에 내리니까 제설 작업이 안 됐죠. 제설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차들이 가니까 눈이 눌리고요. 빙판길 되고요. 특히 밤늦게 이른 새벽에 눈 내렸을 때 어젯밤엔 괜찮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네? 그럴 때는 차 놔두고 대중교통수단 이용하시는 것이 그게 안전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데요. 좁은 뚝방길이에요. 좁은 뚝방길 차 2대 교행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가겠습니다. 불박차 가고 있는데요. 소리가 너무 크네요. 개울 옆에 뚝방길이에요. 예, 살짝 커브길입니다. 커브길이 아침 출근길인데 이런 트럭이 엄청 빨리 왔어요. 트럭이. 자, 여기서 불박차는 속도를 좀 줄이죠. 줄이는데 트럭이 요 거울이요. 이 트럭 쪽에서는 보이는데요. 불박차 쪽에서는 이 거울이 안 보인다네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중앙선 없는 곳이고요. 여러분들 불박차 운전자는 100대 0 주장하는데요. 트럭 쪽에서는 50대 50을 주장합니다. 이 사고 투표. 빠르게 달려온 트럭의 100% 잘못이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중앙선도 없고 저런 데는 서로 조심해야지. 50대 50이다. 아니 저기 50대 50이라니. 아이고 100대 0 해야 되는데 100대 0은 안 되고 어쩔 수 없다. 100대 0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80대 20은 돼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투표. 자, 100대 0 1번, 50대 50 2번. 불박차에게도 오른쪽으로 좀 붙으면서 빵 해줬더라면 빵. 커브길은 잘 안 보이니까 빵 좀 해주지. 그래서 80대 20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50대 50은 한 분 당기시네요. 예,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10% 있습니다. 저걸 갖다가 저렇게 빨리 달려와 놓고 저기서 50대 50 얘기하는 건 진짜 그런 양심 없는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자, 트럭 쪽에서 주장한 건 택도 안 되는 거고 빵 해줬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80대 20이다가 90%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방송했던 건데요. 제가 저럴 때는 커브길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저쪽에서 나도 거울도 잘 안 보이고 이럴 때는 커브길에서 오른쪽으로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주면서 미리 붙어주면서 혹시에 대비해서 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요. 자, 속도를 줄이면서 오른쪽에서 시야 확보 안 됐으니까 여기서 빵! 예. 빵을 해줬었는데 와!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쉬움이 좀 있다. 그래서 80대 20으로 여겨집니다라고 답변해서 50대 50은 택도 안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상대가 끝까지 50대 50이래요. 소송 갔습니다. 소송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소송 가고 불박차 운전자분께서 그 소송에 보조 참가 신청하셨습니다. 그 판결이 나왔다고 저한테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보조 참가 신청하면 나한테도 판결문 옵니다. 원고 피고 우리 보험사 상대편 보험사한테도 판결문 가고요. 보조 참가 신청하면 나한테도 와요. 네, 우편으로 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예, 제가 재판은 11월 17일 날 진행했는데요. 네, 11월 17일에 재판 진행했고요. 그리고 12월 16일 날 엊그저께네요. 예. 저한테도 판결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100대 0으로 이겼어요. 100대 0으로 이겼습니다. 예. 상대 측에서 항소 안 하기로 해서 그대로 끝났습니다. 어제 완전히 끝났대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미리 빵 해줬어야 한다면서 불박차한테 20%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100대 0이 됐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 사건을 판결한 판사처럼 이렇게 과감한 판사들 저기서 다른 차다 천천히 가는데 그 트럭이 거기서 속도를 내가 그렇게 달려면 되나요? 예, 이렇게 과감한 판결하는 판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은 제가 확인했고요. 자, 판결문에 과실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그냥 100대 빵으로 판결했어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가소 242360 판결입니다.
직접 제가 재판에 나갔어요. 재판에 나갔는데요. 재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랬더니요. 재판이 한 10분 걸렸는데요. 판사님께서 자, 원고 보조 참가인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준비서면도 제출했는데 준비서면에 써낸 거 말고 거기서 드리지 못한 말씀을 제가 저한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 8분 정도 얘기했대요. 그건 판사가요. 진짜 그런 판사 잘 없어요. 한 2분마다 하나씩 끝나요. 근데 8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근데 상대편 쪽에서 나온 대리인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거기만 끄떡. 거기서 뭘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까? 트럭이 너무 빨리 왔어요. 다른 차들은 거기 천천히 가는데 트럭이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트럭을 보고 멈추는데 트럭이 너무 빨리 왔고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트럭이 너무 빨리 왔는 거 그거를 강조하셨답니다. 예. 이 사고 이런 사고 100대 0으로 판결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과거만 판사님들 진짜 속 시원하게. 그러나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이럴 때요. 이럴 때 이런 곳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저런 차들이 있어요. 미리 빵! 예, 미리 빵 하시는 것이 100대 0이냐 80대 20이냐 그보다는 사고를 안 당하려면 내가 미리 빵! 저쪽에서 어떤 차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미리 빵! 여기는 주변에 집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빵! 혹시 모르 한 번 더 빵! 이따 내 속도를 줄이면서요. 100대 0 축하드립니다. 보조차가 신청하면 유리하죠. 당연히 유리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잖아요.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험사가 내가 자차 보험 처리하죠. 자차 보험 처리하면은 우리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합니다. 구상금 청구 처음에는 분심이 가죠. 분심이 갔다가 분심이 안 가고 소송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곧바로 소송 가는 경우도 있고요. 소송 가면 우리 보험사하고 상대하고 보험사하고 소송하는데 그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한테 잘 안 알려줘요. 그럼 내가 그때 갖다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은 내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알려주고요. 우리 보험사가 뭘 어떻게 써냈는지 우리 보험사가 제대로 주장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법원에 방청하러 가죠. 구경하러 가더라도 뒤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보험사 시원치 않아요.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손 딱 들면은 판사가 누구십니까? 저기 저 불박차 운전자인데 네, 그냥 저 뒤에 앉아 계시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줍니다. 따라서 내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살피고 제대로 감독하고 그리고 판사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써내고 법정에 가서도 내가 얘기하려면 그리고 나한테도 전부 다 재판 진행되는 게 다 나한테도 통지가 와요. 그러려면 보조참가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고면 원고 보조참가, 우리가 피고면 피고 보조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그냥 단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면 그냥 지나가죠. 그러면 항소 기간도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강제 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간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럼 거기에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직접 참여하는 거, 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거, 그것을 보조참가라고 합니다. 우리 보험사가 원고면 원고 보조참가 신청. 일반적으로 원고 보조참가 신청이 제일 많죠. 그때 우리 보험사에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상대 보험사에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법원에 가서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사건 번호 몇 번이죠? 사건 번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가소 227만 몇 투다. 그러면 가서 법원에 가서요. 그 사건 번호 쓰고요. 원고 피고 쓰고요. 그리고서 이 사건에 대해서 원고 보조참가 신청합니다라고 신청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 몇 단독 기중. 그러면 그냥 다 받아줘요. 예. 안 받아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1000건에 하나 안 받아줄까요? 예. 99.9%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판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 우리 보험사가 제대로 못하면은 내가 다 써낼 수 있어요. 준비서면 써내고 재판에도 나가서 재판하는 거, 진행하는 거 가서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한테 판결문도 오고요. 그리고 내가 항소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항소 안 하면 내가 직접 독립적으로 항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참가 신청,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합니다. 보험세 그냥 맡겨놓으면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항소 기간도 놓치고 다 끝난 다음에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관심이 있으시면 보조참가 신청하십시오. 불박차 직진합니다. 직진하다가 사고 나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같이 보시죠. 불박차 정상적으로 직진합니다. 1차로 차가 안 가니까 2차로로 갑니다. 문제 없죠? 저 1차로 차가 비보좌전하고 서 있네요. 나 2차로 가는데 이런. 다시요. 자, 불박차 잘못 있나요?
1차로에는 비보좌회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 2차로 가는 거죠. 직진신호예요. 직진신호 가는데 언제 나오나요? 여기서 나오네요. 아니 이 차가요. 비보좌회전하려면 이렇게 돌아야죠.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아이고 여기 중앙선 여기 중앙선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급하게 튀어나옵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불박차 잘못 있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불박차한테 잘못 있다 없다. 네, 불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튀어나와요. 어허. 이 사고. 비보좌회전 100대 0은 없다. 그러면서 상대 측 보험사에서 80대 20, 우리 보험사는 90대 10. 그래서 80대 20이냐 90대 10이냐 그게 얘기됐었어요. 분심이 거치지 마. 곧바로 소송가. 소송 갔습니다. 예, 소송 갔는데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 판결. 1심 판결은 소송 전에 보험사에서 90대 10까지는 해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70대 30? 이 사건이 70대 30이래요. 와, 진짜 예, 소송 전에 보험사끼리 80대 20, 90대 10 아니야 저 100대 0이지. 그런데 분심이 거치지 않고 소송 갔는데 70대 30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항소해야 되죠. 항소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선고된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 47535 판결은 이렇습니다. 판결문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 사고는 비보 좌회전하면서 맞은편에서 직진차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좌회전 쑥 한 그 차 잘못이 크다. 그러나 불박차도 명확하게 선진입한 상대차가 나가고 있음에도 네, 그에 대한 대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한 불박차도 잘못이 있다. 그래서 70대 30이다. 이야, 그래서 이번 사고 70대 30이다. 어떻습니까? 아주 판결 이유도 상세하게 잘 써줬고요. 일반적으로는 판결들이 잘 써진 판결들 보면은 그래. 야, 역시 이게 법이지, 이게 상식이지. 그래서 아름답게 그리고 친절하게 아름답고 친절한 판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 이 사고를 70대 30이라고 합니다. 보험사가 비보좌회전일 때 80대 20 그것도 미치겠는데 법원에서 70대 30? 이야, 상대차가 명확하게 선진입했다. 볼까요? 명확한 선진입 어떻게 명확하게 선진입하는지 같이 보시죠. 가겠습니다. 갑니다. 잘 가고 있는데요. 상대차가 이때 이걸 갖다 명확하게 선진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좌회전 대기하고 있는 차 때문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걸 명확하게 선진입한 상대차에 대해서 왜 대비하지 않았느냐.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답답한 마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험사가 계속해서 80대 20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시내 보고 갔는데 상대차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게 현저한 선진입이라고요? 항소심 판사 3분이서 재판합니다. 부장판사님도 계시고요. 우배석 잡에서 판사님들은 저게 현저한 선진으로 보였나요? 아니 이게 여기가요.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비보좌회전이 아니고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이런 사건 8대 1을 할 거냐 9대 1을 할 거냐 100대 0을 할 거냐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이야, 이 사고를 70대 30으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일부 판사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운입니다. 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사건 불박차 운전자분께는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재판부를 만났나요? 왜 하필이면? 왜 일부 판사를 만나셨을까요? 저는 이 판결은 명확히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명확히. 이걸 70대 30이다?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자, 저 앞에서 쭉 가는데요. 쭉 가는데 다른 사건은 앞에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나가는 차들이 좀 있잖아요. 다른 사건은 좌회전 나간 차가 가끔 그래서 그럼 앞에 좌회전하는 나간 차가 있으니까 혹시 뒤에 또 올지도 보니까 좀 조심하지. 그런 측면에서 90대 10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근데 이걸 명확히 선진이 마찰을 갖다 대비하지 못한 거 불박차 30번 잘못이 있다고요. 와, 아이고 내가 오랑우탄 된 것 같다. 오랑우탄. 정말 답답합니다. 엄매 양입니다. 양은 클수록 멋있습니다. 친구할 때 친자입니다. 친절한 때 칠자입니다. 아름답고 친절한 판결. 아름답고 친절한 기억해 두십시오. 친구할 때도 이거 써요. 친구할 때. 친절하다 할 때도 쓰고요. 미인할 때 아름다울 미자 씁니다. 아름답고 친절한. 불박차는 신호에 따라 정상으로 직진합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같이 보시죠. 가겠습니다. 네, 쭉 가고요. 앞에 차 천천히 가니까 2차로로 변경해서 갑니다. 네, 저 앞에 비보호 좌회전할 차가 서 있고요. 나는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갑작스럽게 좌회전에 들어온 차. 갑자기 여기서 안 보였던 차가 이때 급하게 들어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백도형이죠. 네, 상대 측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은 백도형은 없다라고 하면서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아니야 90대 10은 해야지 90대 10은 해야지라고 했던 이 사고. 분심이 거치지 않고 법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당연히 백도형이죠. 예, 너무나 명백한 백도형인데요.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유치원생들 전부 다 백도형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내가 녹색 신호 지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 신호를 보고 갔는데.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저렇게 튀어나오더라도 저거는 최소한 80대 20, 내지 90대 10은 돼야 되겠죠. 이 사건 분심이 거치지 않고 소송 갔습니다. 소송 간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진짜 청천벽락입니까? 병력입니까? 예. 70대 30. 불박차에 30% 있다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항소했어요. 항소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에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소액 사건은 대법원 안 갑니다. 마지막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 47535. 이 사건 상대차 잘못했다. 그런데 불박차도 상대차가 명확하게 선진입했다. 명확하게 선진입한 그 차에 대해서 그 차에 왜 조심하지 못했느냐. 그러면은 그 차에서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든가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불박차도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70대 30. 불박차에게 30% 있다는 정말 놀라운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가끔 경천지동할 그러한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거릴 그러한 판결들이 선고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판결문에 구상금의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예요. 우리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380만 원. 자기부담금 내가 낸 거 50만 원. 거기서 70%만 줘라. 70% 주는데 그럼 얼마인가요? 430만 원 70%면은 계산해 보죠. 약 430만 원. 430 곱하기 0.7 하면은 한 301만 원 되네요. 301만 원에서 거기서 50만 원 빼라. 50만 자기부담금은 남겨놔라. 그래서 나머지 251만 원 그렇게 판결이 선고됐어요. 그러면서 부상금이 얼마입니까? 251만 원과 지연손해금 주라고. 이 자기부담금 50만 원 이건 왜 남겨놨을까요? 요건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을 내가 상대보험사로부터 받을 돈이에요. 그런데요.
근데 지금 판결이 70대 30 난 거, 이건 항소심이 끝입니다. 아니, 100대 0이 70대 30 난 거, 이거 화딱지 나 죽겠는데. 제가 자기부담금. 우리 보험사에 얘기했더니, 우리 보험사에서 50만 원 다 안 준대요. 50만 원 다 안 주고, 한 30만 원 준대요. 왜 30만 원밖에 안 줘? 그랬더니 과실은 다 빼야 되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한문철 변호사가 다 받으시다고 그랬는데 왜 안 줘? 그랬더니 그건 한문철 변호사가 잘못 얘기한 거고요.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나온 거요. 그거 이제 아직 우리가 저 보험업계들이 다 힘을 써갖고요. 소송 걸려고 그러는데요. 그 소송 결과 나와서 주라 그러면 줄게요. 못 주겠대요. 그거 30만 원 줬대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래서 상대편 보험사 갔어요. 상대편 보험사에 가서 아니 50만 원 남겨놓은 거 저거 내 돈이잖아. 나 줘. 그랬더니 그거 다 줬어요. 그쪽 보험사 다 줬어요. 50만 원까지 다 줬대요. 날 줘야지. 아니 거기 다 줘서 거기서 받으세요. 근데 거기서 30만 원밖에 안 주는데? 나 20만 원 못 받았는데? 거기 다 줬다니까요. 우리는 못 줘요. 그래?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올랐습니다. 변호사님 누구한테 받아야 돼? 우리 보험사도 청구하지 마시고요. 상대 보험사도 청구하세요. 상보해서 받는 거예요. 우보가 아니라요. 이 돈은 자기부담금 50만 원 마이너스. 왜? 남겨둔 거예요. 왜? 놔주려고. 3년 지나면 그냥 소멸시 완성되지만 3년 지나면 놔주라고 남겨둔 건데 그 상대 보험사에서 왜 우리 보험사 왜 주나요? 우리 보험사 줘야 될 때는 요만큼만 주는 거예요. 요만큼. 요 251만 원. 요만큼만 줘야 되는데 왜 내 돈까지 줘서 결국 301만 원을 다 준 거예요. 내 돈 달라고 그러세요. 상대 보험사에서 처음엔 우리는 못 줘요. 내 돈 남겨놓은 거 줘. 결국은 상대보험사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험사랑 서로 상의하더니 20만 원 받았어요. 우리 보험사에서 50만 원 받아온 거예요. 상대보험사도. 우리 보험사 받아올 돈이 아니에요. 받아와서 몽땅 다 나한테 줘야 돼요.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버텨요. 그래서 30만 원밖에 안 주고 이거 한 변호사 얘기한 거 그거 2014 다 462 하나인가? 예. 462 하나하나 그 전원합체 판결 그거는 자동차보험에 해당 안 되고 화재보험이야.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 버텼어요. 왜 내가 50만 원인데 왜 내 20만 원 어디 갔어? 상대보험사다 달라고 그랬더니 상대보험사에서 나중에 끽 소리 못하고 입금시켜줬답니다. 자기부담금 당연히 내 돈이에요. 당연히 내 돈. 보험업계들이 근거만 하고 같이 똘똘 뭉쳐갖고 버티고 있는데 어디까지 버티라고? 지금 계속 돈 받았다는 판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버티지 마세요. 어차피 다 줘야 됩니다. 깔끔하게 주세요. 깔끔하게. 우리 보험사에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상대 보험사야. 이거 100대 0을 70대 30대에서 그냥 승질 더러운데 그냥 근데 자기보다 안 준다고. 결국은 다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셨다고 저한테 글이 올라왔어요. 보여드릴까요? 상대 보험사에서 우리 보험사에 50만 원까지 포함해서 다 줬다. 다 줬으니까 우리 보험사에서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험사한테 얘기해서 3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고 나머지 달라고 그랬더니요. 예. 우리 보험사에서 우리 보험사 답변서. 이게 우리 보험사 답변서예요. 우리 보험사 답변서가 여기 보면은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방송 이후 금감원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입장. 그것은 최소한 내가 내야 되는 돈이다. 그것은 못 준다. 그건 우리 보험사에 대한 관계죠. 상대 보험사에 대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왜 금감원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2014 다 462 하나하나 전원합치 판결. 그거는 자동차보험 적용되지 않는다. 그건 화재보험이다. 한문철에서 틀렸다. 그래서 이거 절대 못 드립니다. 절대 못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 보험사가 아닌 하여튼 나는 50만 원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 보험사에서 저쪽에서 50만 원 다 받아갖고 우리 보험사가 갖고 있어야지 나한테 다 줘야 되는데 우리 보험사가 30만 원만 줬어요. 20만 원 저쪽에 달라니까 그쪽에다 전화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보험사 다시 돈 보내겠죠. 그래서 그 돈 나한테 왔겠죠. 결국 내 돈 갖고 왔다 갔다. 왜 내 걸 갖고 왜 왔다 갔다 왜. 당연히 자기 부담금은 내 과실이 100%가 아닌 한 당연히 상대편 보험사부터 몽땅 다. 물론 경우에 따라 내 과실이 클 때는 그중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우리 보험사가 아니라 상대 보험사부터 내가 받는 내 돈입니다. 이분한테요. 제가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그 전에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몇 개 링크 걸어드려서 그거 딱 보고 가서 따지니까 끽소리 못하더래요. 요거는 한번 보고요. 보고 정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했고요. 잠시 후 또. 신호위반 과속 단속 잠시. 어이쿠. 어떤 사고인가요?
불박차가 좌회전하죠?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해서 쭉 가도 되고요. 근데 유턴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곳인가요? 좌회전 후 또다시 이쪽으로 네 또다시 좌회전. 저 우회전 트럭이 저렇게 빨리 달려왔습니다. 이번 사고 몇 대 몇입니까? 불박차는 택시인데요. 택시 입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또 좌회전 꺾었더니 또 좌회전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결국 유턴이 되는 거죠. 좌회전을 2번 하는 거예요. 제가 유턴을 2번 한다고 그랬죠. 제가 편집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불박차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할 겁니다. 자,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좌회전 들어가는데요. 좌회전입니다. 자, 돌았고요. 또 직자 신호니까 또 한 번 좌회전합니다. 예. 결국 불박차는 좌회전을 2번 했어요. 좌회전 2번 하니까 유턴이 되는 거죠. 유턴은 좌회전 2번입니다. 한 번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 꺾었고 또 직자 신호에서 또 꺾었고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2번 했습니다. 상대차는 어디서 나옵니까? 저 빨간 트럭은 내 차가 도는데 내 차 돌 때 내 차가 돌아가는 저기 오죠? 저기서 우회전 처음에 우회전 깜빡이 켰어요. 자, 우회전 깜빡이죠? 우회전이면 우측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근데 들어오면서 곧바로 왼쪽 깜빡이로 바꿉니다. 지금 바꿨어요. 바꿨지만 저기서 3차로, 2차로, 1차로 유턴 차로까지 한꺼번에 3개 차를 건너왔습니다. 이번 사고 여러분들 과실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불박차 잘못이 있습니까? 전 100대 0이지. 전 100대 0이야. 불박차도 10%는 있어. 삐딱선에 대해서 미리 빵 해주지. 10% 있어. 저거 빨간 차가 대각선으로 변경한 거 빨간 차 70, 불박차 30. 아니야. 오히려 불박차 70. 여러분들 넷 중에서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아니 4번은 잘못 쓴 거 아닌가? 아니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왜냐하면 불박차 유턴이니까. 유턴하다가 우회전한 차랑 사고 났을 때 우회전 차가 우선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4번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100대 0이라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100대 0이 72%고요. 그리고 90대 12, 22%입니다. 22%. 7대 30도 있네요. 4%. 네. 오히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도 2% 있습니다. 예.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왜 그러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4번을 누가 하셨나요? 마리님 그렇게 하셨네요. 우리 마리님 왜 4번 선택하셨나요? 혹시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양 원장님은 삐딱선이 보였을까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마리님은 잘못 쓰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번 사고, 이게 100대 0 아니면 어떻게 100대 0일까요? 삐딱선은 미리 보여야 돼요. 미리 보이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성적으로 돌죠. 정성적으로 돌았고요. 자, 저도 우측 깜빡이 켜고 돌아요. 우측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킵니다. 이때 보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때부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부터 사고 날 때까지 한 1초. 자, 아이코. 예, 1초 조금 넘네요. 내가 와서 빵 해줄 시간이 있나요? 내가 빵 해주더라도 저렇게 저돌적으로 들어오면 내가 빵 하도록 어차피 그 차는 못 멈춰요. 나는 저 상황에서 급제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 얼른 급제동했어요. 얼른 급제동해 저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여러분들이 불박차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나 멈추는데. 예.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 굽쇼? 저는 불박차에게 잘못 1도 없어 보입니다. 삐딱선도 삐딱선 정도가 있어야죠. 우회전 들어오면서 우측 깜빡이 켰을 때 갑자기 팽! 그리고 저 차는 나를 못 봤대요. 저 트럭은 나를 못 봤다고 합니다. 못 보고 그냥 my way. And now the end is near. 예. my way로 달려오는데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100대 0이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분심위에서 불박차가 70%랍니다.
유턴하는 불박차가 우회전하는 차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다. 따라 불박차가 70%다. 빨간 차가 30%다. 라고 분심에서 결정했대요. 그래서 지금 소송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연히 100대 0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시 일부 판사 만나면 90대 10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분심이 변호사님은 이 사건을 유턴 대 우회전 사고로 보셨네요. 유턴 대 우회전 사고로 봐서 불박차가 70%랍니다.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결정문 보고 싶습니다. 금방 올려주셨어요. 거기에 70대 30대 있습니다. 불박차가 유턴하는 불박차가 조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박차가 70%라고. 아직까지 모자이크가 안 돼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와, 터질 거예요 이 가슴은. 불박차가 70%라는 결정문 보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주차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옳지 주차 공간이 있다. 옳지 저 차가 이중주차된 차, 그 차 밀면 공간이 2개 있습니다. 그 차를 밀려가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쭉 가는데 여기 있네. 공간이 있네. 옳지 공간 2개 있네. 여기. 옳지. 요 차 밀면 되겠다. 내려서 차를 밉니다. 자, 차를 세웠어요. 저 뒤에서 근데 저 뒤에도 차들이 있네요. 네, 계속 뒤에 차들이 오고 있어요. 자, 밀려고 합니다. 안 밀리네? 안 밀려? 안 움직여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차가 바퀴고 움직이나 보세요. 바퀴. 다시 한번 다시 보세요. 자, 가서 밉니다. 미는데 안 움직이죠. 바퀴가 살짝 움직이다 말죠. 예, 바퀴가 한 5cm 정도 움직일까 하다가 그 자리에요. 그러고서 다시 이제 차를 탑니다. 왜냐면 뒤에 차들이 계속 줄지어 서 있어요. 아이고 내가 차를 빼줘야지. 네, 차를 빼줍니다. 차를 빼줘서 그래서 2바퀴를 돌고 다른 공간에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보고 수리비를 물어달라는 거예요. 왜? 차가 안 밀렸는데? 그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요 차를 밉니다. 차를 밀려고 그러는데 안 밀리죠. 안 밀려요. 왜 그러냐면 요 트럭이 앞으로 좀 나와 있었어요. 트럭하고 요거하고 딱 누가 밀다가 누가 쭉 밀어 트럭에다 딱 닿은 거예요. 여기 트럭이 이렇게 했는데 트럭에 여기 딱 대였어. 꽉 낀 거예요. 꽉 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 움직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그 사람은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에요. 얼굴을 아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그 뒤에 또 7사람이 밀었어요. 저 차를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결국 트럭은 여기 딱 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몇 번 한 거예요. 근데 내가 9번째에서 내가 밀려고 그랬는데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그냥 안 움직이나 다 그냥 왔어요. 근데 나보고 수리비 달래요. 그래서 저거 그러면은 수리비? 나도 손은 댔으니까 그래 수리비 줘야 되겠다. 그럼 나 말고도 8명 더 있어요. 전부 다 9명이에요. 근데 그냥 가버린 사람 빼고 그럼 나머지 아파트 주민이 나까지 8명이에요. 그럼 8분의 1씩 물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줄 마음 갖고 계세요. 예, 도의적으로 내가 그 차에 손댄 거 그 자체로서 내가 책임 있겠다. 근데 나머지는요, 왜 나보고 처음인 사람 찾아야지. 우리는 싫어. 우리는 어차피 처음에 긁힌 거야. 처음에 긁힌 거 나중에 내가 조금 긁은 거 내가 조금 더 긁은 거 이미 긁힌 거에다 또 긁은 거에다 나 책임 못 져. 나는 긁지도 못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협조하면은 내가 이거 어떻게 좀 물어주고 싶은데 결국은 요 차 주인이 소송을 걸겠대요. 나하고 7명, 8명 더 소송 걸겠대요. 소송 걸면 누가 이길까요? 불박차 운전자분은요, 그래도 좀, 내가 그래도 손을 댄 자체, 거기에 대해서 수리비를 물어줄 마음, 8분의 1을 물어줄 마음 갖고 계신 거, 그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착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밀 때, 딱 보니까, 맞다인데? 그때 내가 전화를 해줄 걸. 근데, 어차피 맞다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전화를 못 해줬는데, 그게 좀 찜찜하시대요. 그 부분 때문에 8분의 1은 물어줄 마음을 갖고 계시대요. 이거 소송하면은 불박차 운전자 한 푼도 안 물어줘도 됩니다. 왜? 나 때문에 더 움직이기 없잖아요. 살짝 움직이려도 껴갖고 안 움직였잖아요. 이미 그때 망가진 거예요. 내가 더 추가로 막 손상시킨 게 없어요.
내가 밀다가 추가로 순전시킨 부분이 있으면 내가 책임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 책임이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상대편이 소송 걸면은 소송 결국 결국 다른 분들한테는 왔다 갔다 한 것이 CCTV에 있으면은 그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못 이깁니다. 내가 얼마라도 준다고 할 때 상대가 받는 게 좋을 텐데, 네, 소송 걸면은 나 때문에 손해가, 나 때문에 망가졌거나, 나 때문에 더 망가진 거, 그걸 상대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입증되겠습니까? 안 움직였잖아요. 안 움직였어요. 고속도로입니다. 불박차는 계양 IC 쪽으로 나갈 겁니다.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쭉쭉 가면 되는데, 이 택시 봐라? 택시가, 아하, 저 택시가 부천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헷갈려서 미리 안 빠졌군요. 미리 빠졌을 텐데, 택시가, 아이고, 깜빡이는 이제부터 키네요. 미리 켰더라면 내가 좀 그쳐갔을 텐데, 저 택시가 언제 브레이크 잡나요? 택시가 가다가, 여기에서 브레이크 잡습니다. 내가 똑바로 돼 있어요. 그리고 꺾고 들어옵니다. 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10m 될까요? 여기에서 브레이크 잡고 멈추면은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택시가 80대 20을 하재요. 불박차 20% 잘못 있답니다. 불박차한테 잘못 있나요? 혹시 일부 판사는 저기는 램프 구간은 속도가 램프 구간 좀 속도가요 좀 낮아져 있죠? 자 보세요. 40이야 40. 40인데 40보다 빠른 것 같아. 40보다 빨라서 불박차 잘못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40은 코너 돌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 상대가 언제 들어옵니까? 이때 들어옵니다. 40을 지켰으면 이때 피할 수 있나요? 사고 난 데까지 불과 한 15m 될까요? 15m 정도 40을 지켜서 못 피하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램프 구간의 제한속도 40보다 다소 빨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박차의 과실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고요. 항상 나갈 때 미리 나가십시오. 미리. 이쪽인지 이쪽 잘 모르면 그럼 중간에 가다가 빠졌어야 되는데 1차로서 저기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가다 펑 멈추면 어쩌라고요. 이번 사고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